안녕하세요. 영화 하나, 음악 하나, 생각 하나의 목회정입니다. 영화 역사에서는 기차, 철도를 소재로 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최초의 영화 기차의 도착부터 또 최근에 오베라는 남자라는 영화까지요. 특히 유럽의 고전 영화들에는 만남과 이별의 장소로서의 기차역은 기본 무대였고 기차와 관련된 그런 직업도 많이 등장을 하죠. 이탈리아의 1950년대 네오리얼리즘 영화 철도원에서도 수많은 기차와 철도 장면이 나옵니다. 워낙 오래된 영화라 영화를 못 본 채 음악만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라면 짧은 요약으로도 영화의 느낌을 잘 전달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독이자 배우인 피에트로 제르미가 이 영화에서도 아버지 역을 하며 감독 제작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이 영화 흥행의 요인이었던 막내 아들 산드로가 이끌어갑니다. 기차역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실제로 철도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노조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빨치산 활동을 도왔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삶의 무게가 그를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철도원 시험을 보라는 아버지의 권유도 무시하고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딸은 결혼 전에 임신을 하고 한 차례 아버지와 갈등을 빚다가 또 아이를 사산하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철도 사고를 겪으며 직장에서 정직을 당하는 고초를 겪습니다. 술로 고통을 달래며 늦는 아빠를 막내 아들은 늘 찾아가서 함께 집으로 옵니다. 때마침 노조 파업이 있었고 누구보다 노조에 열심이었던 아버지는 잠시 비어있는 기차를 타고 운행을 합니다. 동료들에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요. 하지만 영화는 동료들과도 화해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내는 성탄의 시간을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훈훈한 엔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지병은 그가 행복을 오래 만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 일상을 다시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피에트로 제르미 감독의 영화 음악을 자주 맡았던 카를로 르스티겔리가 작곡한 일 페로비에레는 역시 카를로의 곡인 영화 부배의 연인 OST만큼이나 아주 오랜 사랑을 받아봤습니다. 왈츠풍의 세 박자가 단조를 만나고 또 박자가 느리기까지 하면 굉장히 센티멘탈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곡이 바로 그렇습니다. 일 페로비에레는 타이틀곡으로 영화의 앞과 뒤를 장식하고요. 또 가족 구성원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차례 쓰이는데요. 이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은 귀가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뒷모습을 따라 음악이 흐르던 씬입니다. 아버지는 철도사고로 정직을 당한 후 동료들에게 술집에서 한탄을 합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온 아들 앞에서 한숨을 쉬고 눈물을 훔치기도 한 아버지는 한 잔만 더 마시고 가자라며 술을 삼키고 길을 나서죠. 카메라는 이 부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낡은 아파트 벽면에 만들어진 그림자는 커졌다 작아졌다 출렁입니다. 삶의 무게가 누르는 아버지의 어깨가 유달리 처져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자전거 도둑에서 자전거를 찾아 헤매며 길을 걷는 부자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당장 생계가 문제가 되고 평생 애쓰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도 서운합니다. 그렇게 집에 일찍 들어가지도 못하고 술을 마시던 날을 마감하는 걸음에 실린 상념을 음악이 담아냅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엔딩 타이틀곡을 들으며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아버지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빠른 근대화 과정에서 자식들과 갈등이 있을 때의 가부장적인 모습,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변변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모습에 대한 서운하고 안타까운 감정이 한쪽 자리를 차지합니다. 또 다른 한편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이나 고마움이 자리를 또 채우는 그 양가적 감정 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그 양쪽의 감정을 다 덮어버리는 시기가 올 때 다시 보는 아버지의 뒷모습의 이미지와 이 음악은 우리 각자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한없이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영상을 만들면서도 아직 베토벤을 다루지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베토벤의 음악과 영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